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삼성증권 리포트, 차이나 AI, 실리콘밸리에 닿은 용의 발톱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AI 하면 보통 미국을 떠오르는데 이 판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중국 AI,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네. 그 연초에 있었던 딥시크 이슈가 사실 좀 충격이었죠. 맞아요. 중국 AI 모델이 특정 벤치마크,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에서 미국 최고 모델을 이겼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이게 중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리포트는 단순히 그런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 AI의 진짜 강점, 또 약점, 주요 기업들 동향, 정부 역할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내용을 당신이 명확하게 또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중국 AI 모델, 진짜 미국 수준에 근접했나요? 리포트 보면 그 딥시크 R1 같은 모델이 특정 수학 문제 같은 데서는 오픈 AI 모델보다 잘했다고 나오긴 하던데요. 네, 그런 인상적인 결과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러니까 최첨단 모델 전체 성능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역시 아직은. 네, 샘 올트먼조차도 이제 격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모델의 양이나 질, 둘 다 아직은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주요 모델 수가 미국 48개, 중국 24개 정도니까요. 거의 2배 차이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 AI 투자만 봐도 미국이 중국보다 12배나 많고요. 12배요. 와.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 AI 칩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 AI 발전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죠. 그 칩 문제가 크군요. 그런데 리포트에서 또 흥미로운 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텍스트나 이미지 넣으면 영상 만들어주는 영상 생성 AI, 여기서는 콰이쇼,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중국 기업들이 리더보드 상위권에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죠? 단순히 재밌는 영상 만드는 기술?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영상 생성 능력이 앞으로 로봇공학 같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요? 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모델 성능 자체의 열쇠는 이 하드웨어 경쟁력으로 뒤집어 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조차도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랑 협력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와, 이건 정말 판을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중국 정부나 기업들은 뭐라고 있나요? 정부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반도체 자립하려고 3차 국가펀드로 얼마를 조성했냐면 3,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66조 원 정도 됩니다. 66조 원, 엄청나네요. 이걸로 SMIC 같은 파운드리 업체나 북방화창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죠. 정부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모델 개발하고 인프라 까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 3,800억 위안, 그러니까 73조 원 정도를 AI랑 클라우드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기업 투자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럼 중국 AI 생태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거대 기업들도 그렇고 또 특정 분야에 특화된 강자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리포트에서도 그 자율주행 쪽 호라이즌 로보틱스를 좀 비중 있게 다뤘죠. 네,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이 회사가 중국 내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솔루션 시장에서 1등인데요. 네.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파는 모델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오히려 하드웨어 매출보다 라이센스나 서비스 매출 비중이 더 클 정도니까요. 단순 칩 회사가 아니군요. 네, 폭스바겐하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글로벌 확장에도 적극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결합 전략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슬슬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 AI 정말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접근 문제나 자본력의 한계 같은 이런 명확한 과제도 안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영상 AI 분야에서의 어떤 두각이라든지 또 강력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런 건 중국만의 무시 못할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 AI 패권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느냐 이 싸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프라, 자본, 제조 역량, 정부 정책까지 모든 게 얽힌 아주 복잡한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 제조업과 하드웨어 강점을 극대화해서 피지털 AI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 이것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경쟁 구도에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이걸 현실 세계에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 이 둘 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요소가 승패를 가르는 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이 기술 경쟁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